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산업센터와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 지식박사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셨죠?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단을 잘하면 치료도 빠릅니다.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서부터 2022년 말까지 우리나라는 3년 동안 경제 위기 기간이라고 대부분 말씀들 하십니다. 이 사실에 직시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수술을 잘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진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도 진단을 제대로 하여서 이 경제 위기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해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우리들은 진단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말을 빌리자면 저의 의견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는 반도체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급등하면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그야말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도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중무역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에도 합의를 못했고요. 6월에도 합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이런 거는 정말 큰일이거든요.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인정한다 치면 걔네들은 지금 정말 여기저기서 베끼는 게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 거예요. 이렇게 미중무역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도 커다란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계속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네 번째, 제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였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4%로 축소했습니다. 거기다가 KDI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축소했습니다. KDI가 뭔지 아시죠? KDI는 한국개발연구원이에요.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경제연구기관입니다. 이 KDI는 정부 정책에 관여하고요. 정부 정책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2.4%로 내렸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한층 더 비관적으로 봅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1.8%, 바클레스는 2.2%, 골드만삭스는 2.3%, 더군다나 영국계 시장 분석기관 IHS 마켓은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정책을 쓸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1.7%잖아요. 그런데 연내 기준금리를 1.50%로 0.25%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럴 경우에 달러는 더욱더 빠져나갑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고 미국 금리는 2.25%라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더 많은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다섯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제정책 진단이 잘못되셨습니다. 잘못돼도 아주 잘못되셨죠. 의사가 병명을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예가 저희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은 병원에서 신장 하나만 떼면 된다고 했어요. 아주 의사 선생님이 하루 전날 오셔가지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보시더니 신장 하나만 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하고 밝게 웃으시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10시에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12시간도 넘게,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나왔어요. 중간중간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견될 때마다 인자한 얼굴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얘기했지만 이미 배를 갈랐잖아요. 거기다가
신장 하나만 살짝 떼면 된다는 게 암이더라고요. 암이니까 신장 쪽을 쬐다가 대장 쪽을 또 기역자로, 니은자로 쬐다가 또 그 밑에를 또 한 번 쬐어요. 왠지 아세요?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거죠. 신장 하나만 달랑 떼면 된다고. 이 경우 저 경우 다 대비해야 되잖아요. 의사는. 진단 잘못한 거죠. 하지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의사도 아니고 의학적 지식도 풍부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대답도 못하고 남편 배는 갈라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 화를 냅니까? 어쩝니까? 빨리 개복수술이나 잘해서 치료해달라고 할 수밖에요. 배를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경제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의사나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의사라면 진단을 잘해야죠. 우리나라 대통령님은 좋아질 거야. 좋은 거야.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올해 말엔 더 좋아질 거야. 이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은 우리 경제가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는 있겠지만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취임 2주년 대담에서는 거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성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경제 진단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안 좋은데도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이라면, 병원 한번 잘못 찾은 사람이라면 지금 수술이 잘못되고 배가 난도질 됐어도 그게 낫고 나면 다른 병원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도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죠. 다른 병원 가서 또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경제진단 잘못 내려서 정말 수술 잘못하면은요, 우리는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한테 제대로 잘 봐달라고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민을 갈 수도 없고, 뭐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업들도 떠나고 있죠. 얼마나 진단을 잘못 내렸냐면, 저는 2년 전부터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산업용 부동산 컨설턴트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느 정부나 중소기업한테는 80%의 융자로 자기의 사업장을, 공장이죠. 자기의 사업장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의 공장에 들어가 있으면 임대료가 더 비싼 거죠. 내 자금이 조금 들어가면 이익이 많잖아요.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예전에는 뭐 2.4%까지 융자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2년 전부터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장님들이 뭐 어렵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는 오다가 없다 이랬고요. 그런 다음에는 지금 또 뭐 폐업을 하십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일꾼들은 어떤데요? 탈원전으로 정말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굉장히 유능한 용접사예요. 그 용접사는 원자로를 납땜하는 거라서요. 외국에 수출된 거죠, 인력이. 그래서 중동에 진출하셔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벌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력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탈원전이잖아요. 그분 직장 없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직장을 찾는데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용접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용접을 만들어서 물건을 납품하셔요. 제품 그림이 있죠. 그러면 다 용접해가지고 만드는데 그 납땜하고 그 납땜은 다르다고 해요. 원자로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돌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도 고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용접은 그 회전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좋은 기술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일을 하면 시간당 페이도 적지만 일도 없어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도 없습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양열 있잖아요. 태양열, 태양광 융자 많이 해줍니다. 신재생에너지 이래가지고 열관리공단에 들어가면 90%까지 저리로 융자해줘요. 엄청 싸게. 그러나 그게 사업성이 좋은 줄 알죠? 안 좋아요. 저희는 시골이라서요. 경기도 광주도 있지만 친구들이 포천도 있고 이래요. 공장을 짓잖아요. 거기 옛날에는 자연 녹지고 뭐 이랬는데 이제는
땅들을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 공장지대예요. 공장을 많이 짓죠. 그러면 공장 지붕이 있잖아요. 500평, 1000평 지붕이 이러니까 거기에 태양열 하면 돈이 좀 남겠다. 왜냐면 90% 융자해주고 10%만 내 돈 있으면 되고.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도 500평, 땅에도 한 것도 아니고 공장 지붕 위에 놀고 있는 지붕 위에 태양열 융자 받아서 했지만요. 10년 동안 그게 거치로 5년 거치, 뭐 10년 융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10년 동안 지나면요 엄청 노후예요. 그리고 이익도 남지가 않아요. 60%는 한전이 사주고 40%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주는데 한전을 돈을 한꺼번에 줬는데 지금은 또 한전이 굉장히 마이너스라서 또 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줬는데 수자원공사는요 원래 마이너스라서 돈 한 번에 안 줘요. 뒤에 줘요. 뒤에 그것도 나눠서. 그러니 뭐가 남아요? 안 남죠. 왜? 운영자금 있잖아요. 운영자금. 그렇게 내 빈 공장에서 하는 건데도 안 남아서 사실 저도 그 태양열 하려고 그랬어요. 노후 자금으로 태양열이나 할까? 공장 있으니까 비어있는 지붕 써먹지. 근데 수익성이 없어요. 안 남아요. 노후 되면 또 수리해야 되죠. 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공짜로 놀고 있는 공장 지붕에 하는 것도 이럴진데 산 깎고 들 깎고 내 논 내 밭에 다른 거 안 하고 태양열 해봐요. 완전 손해죠. 뭐가 남는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놀고 있는 공장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정용, 그냥 연료 절감하기 위해서 가정용은 해요. 연료 절감하기 위해서. 전기세 비싸니까 태양열로 하면 뜨거운 물 나오고 전기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하는데 사업성으로 뭐 돈 좀 남기자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 판단이 잘못됐는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병원이라면 병원 옮기면 되고 의사가 잘못한 거라면 내가 공부해서 하면 된다고 했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민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공부해서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이 3년 동안의 경제 위기를 정말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 지키기 위하여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금 확보하세요. 현금 확보하되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정말 최대한으로 환율 우대 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으면 좀 달러 가치 떨어질 때 달러 저축하세요. 달러 채권도 좋고. 그런데 이거는 포떼고 찻대면 남는 게 없으니까 정말 내 재산 분산 투자 보호의 의미에서 하셔야지 난 달러 투자해서 돈 남길 거야 이러신 분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재산 보호 그걸로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경제 공부하십시오. 경제신문 보십시오. 유튜브 경제난도 많이 보시고 경제신문 많이 보십시오. 세 번째 지출을 줄이십시오. 외식 줄이시고요. 해외여행 줄이시고요. 그리고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줄이세요. 애들 학원 보내는 거 어떻게 줄이냐고요? 애들 학원을 보내야 뭐 대학도 가고 이런다고요? 유튜브에 많습니다. 유튜브 보면은요. 영어는 구반이라는 사이트를 저는 이용하는데요. 구반에 프렌즈를 쉐도잉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쉐도잉이란 그림자처럼 따라하는 것으로 무한반복 따라하는 건데요. 영어 듣기 파일을 듣고 바로바로 따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프렌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이걸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영어를 해외에 갔다 온 사람보다 잘합니다. 외국인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수학 가르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꼭 돈 들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공부도 우리는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강의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번째, 유튜브 한다고 직장 때려치지 마세요. 직장 소중합니다.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유튜브는 틈 내서 중간중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전업으로 뛰어드시면 힘들어요, 이게. 전업으로 뛰어드시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직장 다니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까지 그냥 직장 다니셔요. 귀한 직장입니다.
5번째, 함부로 사업 시작하지 마세요. 치킨집 한다, 음식점 한다 이러지 마세요. 음식점 하고 싶으시면 집에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하셔가지고 몇 달 만에 때려치시는 분 넘칩니다. 사람들은 지금 외식 잘 안 해요.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오프라인은 좀 힘듭니다. 다 온라인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어떻게 돈이 없는데 무슨 현금 확보를 해라, 무슨 달러 저축을 하라 이러시는 분 계신데요.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현금 확보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하십시오. 유튜브는 기회의 땅입니다. 처음에 100명까지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00명에서 또 1000명까지 모으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있어서 맨 처음 영상에 여러분들한테 아주 기회를 줍니다. 그래도 되도록 맨 처음 영상에 노출 기회를 많이 준다고들 해요. 그리고 구독자 100명이 되면 또 노출을 많이 준다고 해요.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또 노출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영상을 정성껏 만드시고요. 구독자 100명이 되면 또 정성껏 만드세요. 1000명이 되면 또 정성껏 만드세요. 제목 잘 지으세요. 제목. 좀 끌리는 제목으로 지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신다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3년 위기가 닥칠 것이니 여러분 기회를 잡으십시오. 유튜브에 찾아보면 하는 방법 많습니다. 유튜브 못하겠어요 하는 분 구글이라는 데 들어가세요. 거기에 가입하세요. 그럼 구글 아이디가 생기죠? 그러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그럼 그 아이디로 여러분이 영상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유튜브 시작하는 법, 유튜브 가입하는 법 이런 거 찾으셔서 유튜브 영상 올리는 법 이런 거 찾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위기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를,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유튜브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